50년 전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외치며 불꽃으로 타올랐던 청년이 있습니다. 자신의 차비보다 어린 여공들의 끼니가 중요했고 동료 노동자들에게 한없이 따뜻했던 청년. 바로 전태일열씨입니다. 칠흑과도 같았던 노동현실에 하나의 불꽃으로 타오른 전태일열사. 반세기가 지난 2020년, 전태일은 우리 곁에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하루 약 15시간, 일주일 약 70시간, 끼니를 거르거나 제대로 먹지 못하기 일쑤고 할당량을 끝내기 위해 쉼없이 일합니다. 사장님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특수고용 노동자, 택배 노동자들입니다. 올해만 16명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했습니다. 어째서 지금도 노동자들은 일하다 죽어야 했을까요? 택배 노동자들은 평균 7시 분류센터로 출근해 배달하기 전 분류 작업인 까대기를 시작합니다. 까대기는 노동자들의 업무 시간의 약 43%를 차지하지만 이에 대한 임금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공짜 노동인 것입니다. 하루 약 400개, 건당 수수료는 1,000원 미만, 트럭과 바코드 기계, 번지수를 적는 펜까지 모두 노동자들의 자비로 마련합니다. 왜냐면 이들은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5일 근무도 52시간 근무제도 적용받지 않습니다. 택배사의 로고가 박힌 유니폼을 입고 트럭을 몰지만 택배사 소속의 노동자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더 많이 배송하느냐, 얼마나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며 일하느냐에 따라 자신의 수당이 결정됩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모습에서 50년 전 평화시장 여공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만 같습니다. 일하다 아프면 부품처럼 버려졌고 각성제를 맞으며 졸음을 참고 일했던 여공들, 15시간 넘게 일하면서도 하루 임금은 커피 한 잔 값. 먼지 구덩이 속에서 일했던 노동자들. 50년 전에 평화시장 노동자들도 50년 후에 택배 노동자들도 모두 죽어가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은 서울 메트로 하청업체 비정규직 김구는 혼자 고장난 스크린도어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 분 뒤 승강장으로 들어오던 전동차에 김구는 사망했습니다. 갓 20살이 된 김구는 왜 이렇게 죽어가야만 했을까요? 사망한 김군의 가방 안에서 발견된 것은 작은 컵라면 하나와 작업할 때 필요한 도구 몇 개였습니다. 제대로 식사조차 못하며 일했고 매달 약 144만 원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스크린도어 정비는 2인 1조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고 작업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서울시와 서울메트로는 작업 현장의 문제는커녕 오히려 김군이 규정을 어겼다고만 했습니다. (1970년) 평화시장은 어땠을까요? 끼니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창문도 없는 다락방에서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일하다 병에 걸리기 일쑤였던 여공들, 각혈로 폐병으로 죽더라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1970년 평화시장의 여공들도 2016년 구의역 김군도 왜 열심히 일했던 결과는 죽음이었을까요? 누가 이들을 이렇게 죽음으로 내몰았을까요?
2018년 또 한 명의 전태일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피켓을 들었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입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게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나달라 말하며 노동합법 철폐, 직접 고용 등의 당연한 권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몇 주 뒤 김용균 씨는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목숨을 잃습니다. 고장난 헤드랜턴 대신 휴대폰 불빛에만 의존해 2인 1조의 깜깜한 작업장에서 홀로 일했습니다. 제대로 된 시설도 작업 규정도 지켜지지 않는 일자리에서 그는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들었던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라는 피켓은 그의 유언이 되어버렸습니다. 50년 전 전태일도 대통령을 향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를 외쳤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작성한 이 탄원서에는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노동 현실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인간답게 살기 위한 노동자들의 요구도 담겨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요구를 위해 탄원서를 작성했던 전태일, 일하다 죽지 않기 위해 피켓을 들었던 김용균. 50년 전 탄원서와 피켓의 다른 점은 시간밖에 없는 듯 합니다. (1970년) 전태일 열사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 스스로 불꽃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50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들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사 문제가 심각해지고 나서야 문재인 정부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업무 시간의 원인 중 하나인 분류 작업과 배송 작업을 분리하기 위한 강제 조항이 빠져 있고 대책 발표 이후에도 노동자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하청 노동자 김군의 죽음 이후에도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또 다른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김용균 씨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었지만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일 뿐입니다. 용균 씨 어머니는 더 이상의 죽음을 막기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지금도 거리에서 단식 농성 중입니다. 농성장에 많은 여당 의원들이 방문했지만 정부 안으로 초안보다 후퇴된 내용을 제시하며 기업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지우려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문재인 정부의 말뿐인 노동 존중 사회는 노동 계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선 공약이던 ILO 핵심 협약 비준과 동시에 노동법을 개정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당연하게 지켜져야 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독소 조항이 가득하고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삶을 보호해야 하는 주체인 정부에서 오히려 노동자를 외면하는 현실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36.4%,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노동자 230만 명, 산재 사망자는 하루 평균 7명, 전태일 열사의 죽음이 5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실은 차갑기만 해 보입니다. 그러나 택배 노동자의 모습에서, 하청 노동자의 얼굴에서, 이 정규직의 외침에서 우리는 전태일을 볼 수 있습니다. 가혹한 노동 현실에 바늘구멍을 뚫고 간 전태일, 그리고 여전히 거리에 나와 싸우고 있는 2020년의 전태일들. 이제는 그가 못다한 덩이를 또 다른 전태일인 우리가 함께 굴러나가야 하지 않을까요?